부산시장의 그 선거 판세가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일단 박형준 시장, 그리고 변성환 전 부시장, 그리고 김영진 정의당 후보입니까? 그렇게 세 명의 3파전이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변수는 없었습니까? 예상했던 대로입니까? 네, 저는 뭐 상당히 예상했던 대로 간다. 뭐 결국은 저는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아름다운 경선을 만들어서 이벤트 효과를 노리는 게 좋지 않았을까. 경선. 예, 경선 없이 바로 지금 현역 시장의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박 시장한테 바로 도전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경선도 그 경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의지를 만들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한 이 분위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 누군가 총대 메고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갖고 있지 않았냐. 결국은 저는 대선의 결과가 만약에 뭐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갔더라면 아마 완전히 그림이 달라졌겠지만 그것 때문에 아마 대선의 결과 때문에 민주당은 이렇게 아주 빠른 시간에 단수 추천해서 끝내는 방식으로 가지 않았을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 시장 후보로 나왔던 분은 아예 정계 은퇴를 선언을 하셨고 현직 국회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하신 가운데에 그래도 변 전 권한대행이 나선 거는 저는 토론회 과정에서 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꽤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누구보다 시정을 잘 알고 그동안의 시정을 또 대행도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과정에서 박 시장하고 상대를 해가지고 조목조목 따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 나가면은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변 대행, 변 후보를 보면서 오 괜찮은 분인데 라고 해서 또 좋은 하나의 후보가 장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선 없이 후보가 결정됐다는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부산시장 선거는 일단 좀 놔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놓아버린다고 공식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가능성이 적다는 현실적인 계산들은 좀 되지 않았을까. 그 속에서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에서는 정말 떠오르는 샛별처럼 그렇게 나타난 새로운 부산의 민주당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저는 성장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저는 토론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분이 갖고 있는 지적 능력 이런 것들 대단하고요. 또 그 주변의 어떤 평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괜찮은 후보다 뭐 이런 평들이 있기 때문에 박형준 시장이 워낙 뭐 넘사벽에 해당되죠. 사실은 지금 현역 프리미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저는 두들겨 볼 수 있고 저는 그런 두들겨 보는 과정에서 보여준 어떤 리더십의 능력 이런 것들로 저는 앞으로 향후에 어떤 지역의 정치인으로서는 제대로 자기 좀 뭔가 위상을 좀 틀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아쉬운 부분을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변 권한대행 한 사람만 해도 꽤 이분이 이번 토론회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주목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전에 경선의 과정을 통해서 변 대행에 버금가거나 못지않은 사람들이 부산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거냐라고 하는 대안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경선의 과정이 있었으면은 사실은 지금의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진보에서의 시장감들이 이렇게 몇 명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은 변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부산 정치의 맹주로서 가기 위한 어떤 교두보 어떤 과정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은 좀 받게 되네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사실 정의당의 김영진 후보에 대해서는 거의 또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3파전이라고 얘기를 해놓고도 다 언론은 보면 박형준 시장과 변권한 대행의 얘기만 해가지고 김영진 후보가 너무 섭섭할까봐 제일 먼저 정해졌잖아요. 저는 근데 그건 뭐 정의당 자체가 갖고 있는 자기들이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민주당과 기본적으로 이 국민의힘이 동일한 성격의 저는 보수정당이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보정당은 정의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정말 진정한 의미의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의당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 저는 그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어떤 정치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 저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라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그런 자기들의 어떤 존재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까 뭐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역시 군소정당 후보로서 갖고 있는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정의당이 정의당이 이제 뭐 김영진 후보님한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기회를 꼭 뭐 당락의 차원을 떠나서
좀 정당으로서의 정의당이 진정한 진보 정당으로서의 자기 모습들을 좀 제대로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대중성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 어떻게 발전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 보여줘서 좀 감동이 있는 그런 캠페인을 좀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근데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요. 이 구호를 두 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래 사는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까? 라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 그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처음 우리 대중의 관심을 끄는 노동당? 진보 정당이 예. 출범을 할 때 이건 뭐 처음 밝힙니다만 저는 찍었거든요. 그때. 그래요? 예,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존 정당들이 너무 형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대안정당을 키워야겠다 해가지고 찍고 또 주변에 누가 물어보면은 찍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 이런 당이 있어서 양념 역할 내지는 주사 맞히는 역할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쭉 이어오면서 그동안에 조금 아까 차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정의당이 뭐 내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런 역할이 처음 출발했을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좀 새롭게 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좀 변모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회찬 전 의원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돌아가시 전에 네네. 정의당과 돌아가신 후에 정의당은 완전히 다른 네, 맞습니다. 정당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참 뭐 김영진 후보님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또 정의당으로 넘어갔네요. 김영진 후보님 다음에는 말씀드릴게요.